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판에 의해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는 일상생활과 법에서 법의 의미, 목적, 그리고 생활령에 따른 법의 분류로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세 종류 배웠고요. 그리고 재판에 의해 오늘 이 시간에는 재판의 의미, 종류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의미와 종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판의 종류까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전래 동화예요. 다 동화인데 뭐 선녀, 나무꾼, 살인건 다 아실 거예요. 날개옷이 없어져가지고 못 돌아갔죠. 하늘 아래서 내려왔다가 그래서 몇 년 후에야 이제 날개 숨긴 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훔치고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서야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뭐 그때 당시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관점으로 이제 나무꾼이 지은 죄를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일단 훔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와준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절도죄와 사기죄로 죄를 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판결을 내린다면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절도죄와 사기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중하잖아요. 그래서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쓰세요.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써주시기 바라는데 자, 이 활동을 왜 하냐면 이 교과서 이론 활동을 재판이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인생에 되게 큰 이제 오점을 남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그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재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 이걸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자로 쓰게 되면 뭐 말을 자자에다가 판단을 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trial, justice, court 이거 다 같은 의미로 이제 보통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중에 이제 사법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원인데 이 법원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든 이 법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린 거에 대해서 이쪽이 옳다, 이쪽이 그르다라는 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서 법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요거를 이제 재판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재판이 말이 되게 쉬워서 그렇지 우리가요 사람 살면서 어차피 크고 작은 분쟁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대화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대화나 타협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 재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후의 보루로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재판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요거 하면서 되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재판이랑 소송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지금 이 법원이 이게 주체라고 했잖아요. 이제 법원이 내리는 판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판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만 하지만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이게 호소할 소자, 뭐 하소연할 소자에다가 송사할 송, 뭐 다툴 송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건 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 중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이제 변론을 한다든가 증거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절차를 이제 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과정 중에 이제 재판의 과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민사랑 형사 재판인데 그걸 이제 소송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재판에는 크게 이제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먼저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이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다. 그럼 그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 민사 재판입니다. 보통 이제 돈 관계가 많이 이제 얽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빌려줬어.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권자라 그래서 뭐 피처자에다가 이제 권리할 때 권자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빚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무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있다. 그때 이제 민사재판이 열리고요. 피해자나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개인 대 개인에서 이제 돈을 빌렸는데 못 받은 자, 근데 돈을 저기 빌리고서 이제 안 갚은 자, 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 즉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일 때 주로 재산 관련 다툼인데 이런 걸 판단을 해주는 것이 민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재판은요, 이 형자가 이제 형벌할 때 그 형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게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따져보고요. 성립한다면 형벌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입니다. 보통
민사 재판에서는 원하면은 그러니까 저기 여기에다가 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재판을 원해. 그래서 이쪽을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보통 원하잖아요. 이 재판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원고가 되는 거고요. 채무자가 보통 이제 피고가 됩니다. 가해한 쪽이 이제 피고가 되고요. 그럼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검사가 되고요. 그 상대 측,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쪽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단어만 봐도 사실 이게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좀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행정재판은 국가에 대하여 하는 건데 뭐 지금 뭐 어떤 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지정 취소를 하는 그런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가 이제 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행정재판입니다. 이제 행정재판도 이제 30을 원칙으로 해서 3번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사재판은 가족에 관한 거, 친족 간의 그런 분쟁이라든가 가정 간의 일반적인 사건, 이걸 이제 가사재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재판이라고 하는 건 특허권 이런 거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게 이게 특허재판입니다. 이건 20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재판은 선거 효력에 관한 소송. 이 선거 자체가 뭐 이제 과정이 잘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선거 효력 자체가 이게 선거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따는 게 선거재판. 그래서 뭐 중요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심, 그 외의 것은 뭐 2심 이렇게 해서 그 신급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고요. 또는 5월 군인이나 군무원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도 군사재판을 합니다. 이거 역시 3심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3심제 아시죠? 3세판. 우리나라 뭐 3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판단을 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방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3번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3심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판의 종류는 비슷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정리가 되는데 이거 내용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민사재판은 아까 개인 대 개인, 즉 국민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해. 그래서 내가 피해자야, 아니야, 내가 피해자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형사재판은 강도, 절도, 폭행, 나쁜 짓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등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게 검사님들이 그 범죄자를 가려내서 형벌을 가하는 재판, 그걸 형사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런 이제 재판들을 이제 배웠는데, 자 보세요. 그 재판의 종류 중에 우리가 뭐 다 여기 있는 걸 다 할 건 아니고요. 저희 중1 수준에서 요 두 가지만 먼저 할 겁니다. 민사와 형사 할 거고 뭐 헌법재판이라든가 헌법과 관련된 것들은 2학년 되면 또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오락에 빠져 지내던 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을이 돈이 부족해지자 친구인 갑의 노트북을 훔쳤대요. 자 을과 갑. 자 을은 도서관에서 갑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달아나요. 그러다가 CCTV에 확인했고 갑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병이 옆집의 개가 밤낮으로 병 동그라미 쳐세요. 갑을 병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개가 계속 짖어서 잠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개 주인한테 조용하다고 했지만 달라지는 것 없었고 그래서 늘 만성피로 병이 나빠졌어요. 병은 건강마저 나빠졌대요.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개 주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시했대요. 개인이 저 개인 집주인한테 뭔가 요청을 했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을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죠. 사실 이거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제가 그 을이 이제 돈 부족해서 노트북을 훔쳤다. 이거 절도죄잖아라고 해서 검사가 이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와는 별도로 갑은 또 이제 컴퓨터를 가져가는데 만약에 쓰다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컴퓨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 그러면은 갑은 또 이제 민사재판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보통 형사재판이 있을 땐 민사재판은 또 따로 이제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검사가 저 을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면 저기 민사재판은 갑이 을한테 이제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 적어주시면 형사재판에다가 플러스 필요에 따라서는 갑이 요청을 하면 왜 안 되지? 자 여기 안 찾지는데요. 잠시만요. 된다. 민사재판도 갑이 이제 요청을 한다면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주인 같은 경우에는 민사 재판을 받겠죠. 요거는 어떤 뭐 무슨 범죄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이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책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민법 제751조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민법이죠. 민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형법과 민법이 이제 적용되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각 재판에서 이제 되는 거고시고요. 자, 그래서 1에서 답한 각 재판의 목적을 쓰자라고 했는데, 자, 민사재판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 아까 개주인과 그 옆집에서 잠 못 주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만 이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했잖아요. 아까 절도죄라고 하는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종류와 그리고 재판이 추구하는 의지의 목적이 이렇게 다른데요. 자,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봐요. 214페이지 보면 민사재판의 절차와 형사재판의 절차가 이렇게 좀 달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 자, 원고는 I wanna want, 원하는 사람. 원하는 쪽이 소장. 소를 제기하는 그 글을 이제 써가지고요. 자, 이렇게 피해를 본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해가지고 이거 좀 재판 좀 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법원은 저희 소송을 당한 이제 피고를 이제 소환을 하고요. 원고 반대측이 이제 피고라고 해요. 소환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그 판사 앞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밝히는 걸 변론이라고 하는데 증거 제출하고 변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다음에 판사가 마지막에 내리는 게 바로 판결이에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리는 게 바로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직접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그거를 뭐 제3자가 하게 되면 뭐 고발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해요. 공식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데 그걸 공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뭐 기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소하게 되면서 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검사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진상 밝히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고인과 이제 변호인, 보통 이쪽이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면 이쪽이 이제 변호사라고 안 해요. 이때는 변호인이 그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형벌 줄여달라고 막 요청을 하겠죠. 이거는 벌을 해야 된다라고 검사가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사가 법을 해석하고 이제 적용을 해서 종합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형사재판 절차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봅시다. 어, 교과서는 이 정도로만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민사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건 그 전체 절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내리는 판단, 이게 판결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재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소제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소, 변론, 증거조사 이런 일련의 절차, 이제 재판까지 포함한 이 일련의 절차들을 다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해요. 민사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갑과 을이라는 이 개인 대 개인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불법 행위를 해요.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뭐 이제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라든가 그런 불법 행위를 해서 을한테 손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근데 을이 돈 좀 갚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갑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배째 뭐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때 하는 게 뭐 여기 교과서에 안 나있는데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갑이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얘가 나중에 그 돈을 다 팔아버릴 것 같아. 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나한테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그 가압류가 뭐냐면 가압류 신청한다는 게 금전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법원이 채무자,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잖아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얘가 돈을 만약에 안 갚고 그 돈마저 자기가 있는 기존의 돈마저 다 써버리게 되면은 그럼 얘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원이 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거 못 쓰게끔. 그 돈이 어디 안 날아가게끔. 그래서 이걸 임시로 확보하게 되는 게 그게 가압류 신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을이
가만히 너 이제 꼼짝 마. 그 돈 어디 쓰려고 하지 마. 내 돈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경우. 그때 하는 게 가압류 신청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이제 하는 건데 소송을 제기를 할 때 자, 을이 소장을 제출을 해요. 이러이러한 이제 억울한 사연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제 풀어주시겠어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쟤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재판을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할법원에다가 이제 소장을 제출하면 그 소장이 부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사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본은 법원이 가지고 있고 그걸 복사본을 발송을 해요. 갑한테 이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너 이러이러한 사실로 해가지고 너가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소장이 이제 제출이 돼가지고 접수가 됐는데 너 이거 맞아? 라고 해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답변서를 요구하게 되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이제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이 재판을 원한 사람이니까 원고 그리고 이제 갑이 그때 이제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피고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리면 이제 변론 과정을 거쳐서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영어로 하면 디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과정 중에서 음, 어, 나는 진짜로 빌렸어요. 이제 안 빌렸어요. 안 빌렸는데 제가 자꾸 막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전 진짜 빌려줬고 이거 증인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자신들의 할 얘기를 이제 과정 중에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자, 소송의 당사자와 소송의 대리인, 이제 변호사, 그것도 이제 그 변호사 소송 대리 이제 변호사가 서로 이제 양쪽의 주장을 할 거잖아요. 양쪽의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해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하는 그 과정이 이제 변론 과정을 거쳐서 법관, 재판관님께서 혹은 이제 판사님들께서 그 양쪽에서 주장하는 증거라든가 증거를 조사하고 그 양쪽에서 주장하는 그 증인들을 신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소송 이후에는 강제 집행을 해요. 강제 집행을 해서 만약에 승소가 확정이 됐다면 아까 을 같은 경우에 승소가 확정이 됐다면 강제로 집행을 해가지고 얘 돈을 이제 가져가지고 얘한테 갚게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집행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승소를 했다. 자, 을이 이제 이 소 제기에서 이제 이겼는데 그래도 갑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아. 그럼 자, 을이 또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갑의 이제 재산적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을한테 이제 갚게끔 변제하게끔 이제 합니다. 그걸 강제 집행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민사 소송의 이제 간략적인 절차를 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민사 재판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 대 개인이야. 백성 민자 쓰잖아요. 개인 대 개인, 백성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해주는 게 이제 민사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형사 재판은 어떤 거냐면, 자 형사 소송 절차 중에서 이런 게 이제 형사 재판인데, 봅시다. 그 사건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 A와 B가 있는데 뭐 둘이 뭐 친한 친구라고 칩시다. 근데 자 A가 B를 때렸어요. 폭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B가 상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다쳤어요. 다쳤는데 자 그러면 A가 가해자고 지금 B가 피해자잖아요.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수사는 그냥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수사의 개시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뭐 그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살짝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자 수사가 언제 진행이 되냐면 고소. 당사자인 이 B가 쟤가 나 때렸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 당사자인 B가 고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수사가 개시돼요. 고소가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A랑 B가 아닌 C, 그 옆에 있던 C가 보고 제3자인 C가 얘가 얘 때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상해를 입었어요. 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좀 법전 배운 친구들은 당사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조금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자수해가지고 A가 이제 자수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거 인지수사라 그래가지고 뭐 형사님이나 아니면 검사님들께서 어떤 다른 사건을 막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때 사건이 알고 보니까 얘가 얘를 때린 걸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였단 말이야. 라고 해서 어느 쪽도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경찰이나 혹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야 이건 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 검사님들께서 하시는 게 그게 바로 기소예요. 기소인데 공적으로 소를
소를 공적으로 소를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게 지금 좀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저희 피해가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에서 공적으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기소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재판정에 좀 세웁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 좀 세웁시다라고 하는 이 기소의 권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오로지 검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기소 독점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기소 독점주의 혹은 뭐 기소 편의주의라고 이제 또 뭐 기소 편의주의 또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검사님께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가 있어. 얘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B가 피해를 당했잖아. 얘가 때렸네. A가 때렸고 그럼 얘는 진짜 처벌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럼 재판하자. 내가 재판 요청할게. 공소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때리긴 때렸네. 때리긴 때렸는데 근데 재판까지 갈 건 아니고 너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너 진짜 제대로 너 걸리면 걸리기만 해라. 너 다음에 진짜 제대로 재판해 줄게. 그러니까 일단 기소 너 죄는 있는데 일단 기소 유예 미룰게. 지금 이 기소를 미뤄가지고 재판 안 할게. 이런 게 이제 기소 유예예요. 불기소 처분은 뭐냐면 아예 아니 불자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네. 얘 때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툭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운동 중에 살짝 좀 건드렸는데 얘가 다친 거네. 이거는 뭐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네라고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검사님들이 이제 뭐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소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건을 종결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재판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하면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재판이 열리는데 양쪽의 얘기를 막 다 들어보는 걸 아까 변론이라고 했잖아요. 변론 과정을 거쳐서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한다라고 해요. 심리가 이제 재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살필 심자에다가 이칠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따지고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민사 재판할 때처럼 재판관님들, 이제 판사님들께서는 양쪽의 예견, 그러니까 이제 원고 측이 이제 민사로 따지면 원고 측이 이제 검사와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그 과정을 이제 심리라고 하고요. 다 들어본 다음에 이제 판사님께서 선고를 하시는 거죠. 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면은 뭐 징역 몇 년 해야 되겠다. 뭐 벌금 몇 년, 벌금 얼마 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제 판결을 하는 게 형사재판의 판결이 바로 형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얘 죄가 없네. 이제 무죄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죄야, 유죄인데 이제 실형 살다 와. 그래서 징역 몇 년 살다 와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근데 뭐 잘못은 잘못했는데 이 형에 대해서 이 형을 집행하는 걸 유예할게 또 미룰게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빵이 안 가는 거예요. 감빵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잠깐 그거를 이제 집행을 유예를 할 테니까 이 기간 동안 정말 너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랑 좀 집행유예랑 헷갈리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쉽게 말하면 검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는 이제 판사님들께서 이제 판결을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고 자체를 또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게 바로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다 내리게 되면 실형을 했든 이제 무죄를 했든 이제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판사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종합적인 판결을 내리는 게 재판인데,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 형사소송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면 검사가 개입해서 검사 대 피고인의 싸움으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송 절차 관련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럼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호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뭐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공개재판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증거재판주의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재판의 원칙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